연문기담 2부 저자 김내성.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잊지 마시고 눌러주세요. 제4장. 편지를 읽고 난 황달수는 희쭉하고 한번 웃고 나서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요? 하고 백양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어떻게 되긴 뭐가 어떻게 돼요? 하고 백양은 톡 내쓴다. 뭐가 어떻게 되다니. 이 두 장의 편지를 대조해보니 필적이라든가 교양이라든가가 판이하질 않아요? 그럼 달수씨는 이 러브레터의 발송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글쎄 말이지요. 그것이 지금 문제가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참 희한한 일도 다 있구먼요. 분명히 삼청동 땡땡번지 윤세훈이라고 쓰여있지를 않습니까? 그런데 되관절 지나간 일요일 아침 삼청공원으로 산보 가신 적은 있습니까? 네, 분명히 갔었어요. 그때 윤세훈 씨네 집 발코니에 누가 서 있는 것을 못 보았소? 못 보았어요. 아니, 전 아직 윤박산의 댁이 어딘지도 몰라요. 왜 삼청동 풀 옆에 커다란 양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윤박산에. 아, 글쎄 모른데도 그러세요. 백양은 발칵 화를 내는 것이었다. 뭐 그리 화내실 것은 없고. 하여튼 이상한 일이로구먼. 누가 이런 부질없는 장난을 했을까? 장난은 무슨 장난이에요. 그럼 누가 이런 편지를. 그때 백양은 핸드백 속에서 편지를 또 한 장 꺼내면서 이것이 제가 어젯밤에 쓴 회답이에요. 좀 읽어보세요. 황달수가 의아스러운 눈치로 백양이 내놓는 편지의 겉봉을 보니 역시 윤세훈 전이라고 뚜렷이 쓰여있다. 그러면 역시 윤세훈의 장난입니까? 하여튼 읽어보세요. 면피치고도 좀 정도를 넘칠 철면피 윤세훈씨. 오늘 아침 당신이 서신을 보았습니다. 그 젠틀맨식 아이러니는 가히 문학적 가치가 충분하다고 우고하노니 이후부터는 바이올린을 던지고 펜을 잡으시오. 버나드 쇼급의 걸작은 아마 잠꼬대로라도 튀어나올 거요. 비겁하기가 짝이 없고 면피층이 남달리 두터우신 윤세훈 씨. 사실 저도 당신의 편지를 받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으면 그래도 당시 찰나적임에 지나지 못하였으니 이제 그 이유를 말해보건대. 과연 맨 처음에 온 편지와 오늘 온 편지를 대조해보건대 필적은 일견 상이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면 윤 박사요. 맨 처음에 온 그 러브레터의 발송인은 과연 누구겠습니까? 봉투에도 틀림없는 당신의 주소와 성명. 여기까지 생각해본 당신은 연방 용모를 가다듬어가지고 그것을 어찌 나에게 다 물으시오? 어떤 부질없는 사람의 장난편지를 하고 도리어 저를 꾸지람하고 싶어 하시는 당신의 그 비겁한 가슴속이 마치 말리형 같은 것으로 어른어른 눈앞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 사나이답지 못한 자요. 자기가 저질러 놓은 일에 대하여 좀 더 사나이답고 신사다운 책임과 신념을 가지시지요. 쏘았다 맞지 않으면 36개 달릴 주자부터 생각하니 이 어찌 비상시국에 처할 우리들 선량한 시민이 각오이랴. 그런 맘씨를 가지고는 연애를 못한답니다. 연애는 여성과 남성 사이에 살이어진 영혼의 싸움. 마치 펜싱에 있어서의 기아이와도 같으오니 달릴 주자를 하트에다 붙이고야 어찌 감히 승리를 예상할 수 있으리요. 윤 박사요. 아니 주 박사요. 맨 처음에 온 편지는 당신의 왼편손이 쓴 것. 이번에 온 편지는 당신이 오른편손이 쓴 것. 어떻습니까? 그러나 윤세훈 씨요. 지금이라도 늦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어떠세요? 뉘우치는 자는 욕하지 말지어다. 당신은 도리어 저를 모욕했습니다. 명랑한 무지와 일맥의 공통성이 있다느니. 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영구히 미움받을 윤세훈 박사요. 양심의 거울을 한시바삐 연마하시라. 백장주. 이것이야말로 유머소설 이상이로구만요. 하나는 왼손으로 쓰고 하나는 오른손으로 썼다. 그리고 그것이 36개 달릴 주자를 의미한다고. 물론 불성공 씨에 대한 도피 공작이지요.
그럴듯한걸. 그런 일이 있은 지 또 이틀이 지난 날 바로 퇴근 시각이었다. 살을 나오면서 황달수가 그 후 무슨 소식이 없어요? 하고 물었더니 잠자코 저를 따라오세요. 하기에 잠자코 백양의 뒤를 따랐다. 양은 하이힐 소리도 높다랗게 낙엽진 보도를 한참 동안 걸어가다가 오렌지의 유리문을 어깨로 밀고 들어간다. 아이스크림 2개 하고 주문한 백양은 대체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만 좋아요? 어디 달수씨의 탁견을 한번 들어봅시다 참. 사건이 아직도 진전 중인 모양이시로군요. 사건인지 뭔지 참 이상한 일도 다 보겠어요. 끝끝내 제가 한 편지가 아니라고 잘라 떼겠지요. 그럼 또 편지가 왔다는 말씀입니다. 그려? 네, 이것 좀 보세요. 이 일을 참 어찌하나. 한번 만나서 망신을 시켜줄까봐. 여사는 가장 불유쾌하다는 표정을 노골적으로 나타내면서 윤세훈으로부터 왔다는 서간을 내어준다. 백장조씨, 저는 지금 노예해야 할지 웃어야 할지를 분간치 못하나이다. 저는 사실 그런 장난과 같은 연애편지를 쓴 적은 꿈에도 없습니다. 대체 당신은 무엇을 오해했기로 그리고 무엇을 증거로 그것이 저희 왼손 글씨라고 단언하시는고. 백장조씨, 적어도 저는 쏘았다 맞지를 않으면 36개 달릴 주자를 생각하는 그런 비겁한 연애를 하여본 적은 없습니다. 쏘아서 맞지를 않거든 일생을 두고, 아니 일생, 이생, 삼생을 두고라도 마치도록 쏘아보겠다는 것이 저희 연애 철학임을 아신다면 당신께서는 그런 근거 없는 도구말을 가지고 사람을 공연히 농락하실 용기를 감히 갖지 못하리라고 믿사오며 적어도 세상의 고락을 충분히 맛보신 듯한 노양으로 하여금 그와 같이도 경박한 태도를 취하게 한 것은 실로 유감천만이라고 생각하는 바올시다. 백장조씨, 이번에는 저로부터 한 가지 재원이 있사오니 다름 아니라 만일 그것이 저희 왼편손이 필적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한다면 당신은 대체 무엇을 각오하고 계십니까? 이와 같이 편지로만 가지고서는 사건이 더욱더욱 착잡성을 띠기만 하오니 어디선가 조용히 만나서 흑백을 정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저는 당신의 눈앞에서 그것이 저희 왼편 필적인가 아닌가를 실증하여 드리고자 하나이다. 윤세훈. 그래 만날 테요? 글쎄 말이에요. 그것을 달수씨와 지금 의논하는 것이 아니에요? 만나도 좋고 안 만나도 좋고 둘 다 좋구만. 어째 그래요? 만나서 한번 망신을 주는 것도 통쾌지사가 아니에요? 글쎄 어느 편이 통쾌를 느끼고 어느 편이 망신을 당하는지 거야 봐야만 알죠. 어째 그래요? 어째 그렇지 않담? 그의 왼손이 쓴 것이 분명하니까요.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여자의 직감으로. 그럼 한번 만나보시오. 망신을 톡톡히 당할 각오를 가지고. 그래도 백양은 서간지를 꺼내어 다음과 같은 간단한 편지를 썼다. 윤세훈 씨, 당신은 어디까지든지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고 끝끝내 감출 작정인가 봅니다. 그려. 그래 괜찮습니다. 만납시다. 만나서 그것이 당신의 왼손이 쓴 글씨란 것을 내 눈앞에서 증명시킬 테니 그리고 저희 탐정 안에 틀림이 없을 때 저는 결코 잠자코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명일 오후 5시 30분 종로 오렌지까지 와주시기를. 백장주. 제5장. 사건은 거의 클라이맥스에 다다른 것 같다. 러브레터는 대체 누가 보냈던가? 그것은 독자 제군과 같이 필자 자신도 가히 추측할 길이 없다. 단지 사건이 어떻게 발전할까를 주목하고 있을 뿐이다. 이튿날 오후 5시 30분 황달수는 백양보다 먼저 다방 오렌지 한 구석에 진을 치고 윤 박사와 백양의 이상야릇한 인터뷰를 구경할 셈으로 멍하니 유리문 밖 보도를 내다보고 있노라니까. 점잖은 신사 한 사람이 스틱으로 도어를 밀치고 들어왔다. 윤세훈. 황달수는 그가 음악가 윤세훈임을 잘 안다. 그는 점례를 한번 휘잉 돌아보더니 저편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아이스크림을 청한 후에
팔뚝시계를 들여다본다. 5분이 지났다. 윤세호는 아이스크림을 또 한 그릇 청한다. 그때였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온 백장주는 잠깐 동안 또록또록 하더니 저편 구석에 앉아있는 황달수를 발견하고 방긋 눈으로 웃어버린 후에 또다시 또록또록 하면서 윤세훈 씨가 어느 분이에요? 하고 새침을 딱 떼면서 손님들을 한번 휘둘러 보았다. 손님들의 시선이 일시에 백양께로 쏠린다. 네, 제가 윤세훈입니다. 하고 의자에서 일어서는 그를 향하여 백양은 일순간 우두커니 서서 가장 날카로운 눈초리로 헬껏 쳐다보더니 그래도 다음 순간에는 성녀다운 예의를 잊어서는 안 되겠다는 듯이 양이 가지고 있는 가장 애교 있는 제스처로 생끝하고 한번 웃으면서 구두소리도 높다라니 또박또박 윤세훈 앞으로 걸어가는 것이었다. 황달수의 자리와 그들의 자리는 그리 떨어져 있지를 않으므로 그들이 주고받는 대화의 내용을 알아들을 수가 있었다. 윤세훈이 착석을 권한다. 백양은 서슴지 않고 앉는 것이다. 그러고는 초대면에 인사를 한다. 처음 뵙겠습니다. 제가 바로 그 러브레터의 혐의자 윤세훈. 외국에서 자라난 그의 제스처에는 다분의 유머와 여유가 있었다. 싱글싱글 웃는 것이다. 윤세훈의 그 여유 있는 태도가 백양의 머리를 눌렀는지 순간 얼굴이 빨개지는 양은 그에게서 받는 압박감을 좀채로는 처리할 수가 없는 것 같은 태도였다. 호호호 하고 가장 수줍게 웃어버리는 것으로 카무플라주 할 계획이 아닌가? 호호, 제가 바로 그 명랑시인 백장주. 윤 선생의 말씀과 같이 좀 야비한 편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승부는 벌써 결정되었다. 설사 그것이 농담이라 할지라도 백양은 스스로를 야비하다고 평하지를 않았는가. 보라, 만물을 노려다보고 있는 윤세훈의 반석과도 같은 자태를. 아, 약한 자여. 너희들의 이름을 가리켜 여자라고 부른 것이 그 어찌 세익스피어의 전매특허이랴. 황달수는 마음으로 그렇게 부르짖었다. 그러나 윤세훈은 어찌된 셈인지 좀채로 입을 열지를 않는다. 묵묵히 앉아서 백양의 얼굴을 뚫어질 듯이 쳐다보는 것이었다. 백장주는 얼굴이 무척 간지러운 모양이다. 입술이 약간 경련을 하는구나. 10초, 20초, 30초. 이렇게 되면 다음에는 의지와 의지의 싸움이다. 백양도 지지 않을 만큼 윤세훈의 얼굴을 마주 쳐다본다. 40초, 50초, 60초. 그때 윤세훈은 만년필과 종이를 한 장 주머니에서 꺼내어 테이블에다 펼쳐놓으니 백양도 핸드백을 열고 문제의 러브레터를 꺼내놓았다. 윤세훈은 만년필을 왼손에 쥐고 가장 어색한 솜씨로 편지를 두어줄 카피한 후에 싱글싱글 웃으면서 그것을 백장주 앞에 내보인다. 어떻습니까? 순간 백양의 양볼이 화끈 다는 모양이다. 정의 필적은 상이하였다. 어떻습니까, 백선생? 하고 또 한 번 물었을 때 백양은 모든 것이 저희 패부입니다. 하고 생글생글 웃으면서 일어선다. 왜 돌아가시렵니까? 좀 더 이야기나 하시지요. 이 이상 더 머물러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 부질없는 독서를 용서해 주세요. 윤세훈은 백양의 몽글몽글한 뒷모양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제6장. 이런 일이 있은 지 한 주일 후 백양은 돌연 사직원을 제출하였으니 윤세훈 박사와 결혼한다는 것이 그에 대한 이유였다. 아, 이게 대체 어찌된 일이오. 사직원을 제출하고 여왕사와 영원히 아듀하는 백양의 뒤를 황달수는 황급히 따라오면서 물었다. 백양은 한참 동안 하하하, 하하하, 하하하를 연발하다가 그것은 나의 연애비상 전술, 이것을 좀 읽어보세요. 하고 윤세훈에게서 온 편지 한 장을 내준 후에 멍하니 서 있는 황달수를 한번 힐끗 돌아보면서 황 선생 참 미안합니다. 를 한마디 쓸쓸한 페이브먼트 위에 남겨놓고 저물어가는 황혼의 거리를 댄싱 스텝으로 경쾌히 걸어간다. 백장주씨, 어제 저녁 오렌지에서 소생은 당신의 눈앞에서 소생의 왼편 필적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러브레터와는 아무런 공통점도 없다는 사실을 당신도 충분히 승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저질러 놓은 일에 대하여 책임과 신념을 갖고 계시는 당신이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면 백장주 씨, 소생은 지금 당신께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약 10여일간 소생은 당신의 번잡한 서간으로 말미암아 막대한 정신적 손상을 받았습니다. 소생은 직접 당신의 손으로 이 교란된 정신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바라는 바올시다. 그러려면 만사를 불고하고 소생은 당신과 결혼할 수밖에는 없사오니 이 이외의 배상의 방법을 소생은 절대로 용서치 않나이다. 백장주 씨, 자길 오렌지에서 단 한 번 본 당신을 이처럼 사모하지 않으면 아니 될 기연이 우리들 사이에 살이어 있을 줄이야 어찌 꿈엔들 상상하였으리요. 이를 가리켜 사람들은 전생의 인연이라고 불러왔습니다. 그리 크지도 않고 그리 적지도 않은 키, 동글고도 납작한 얼굴, 도톰도톰한 입술, 뾰족하고도 탐탁한 코. 그런데 당신께서는 어째 납작코라고 자비하셨는지. 개성미가 풍부한 프로필. 저는 무엇보다도 프로필을 사랑합니다. 갈고 또 간 대리석과 같은 피부. 섬섬목수에 반쯤 늘어진 손수건이 보이지 않으면 이 어찌된 연고인고. 아, 그것은 틀림없이 소생이 일찍이 죽은 아내 안겔리카에서만 발견하던 그리고 그 이상의 이상적 타입이었습니다. 대뚝대뚝 걸어왔다. 대뚝대뚝 걸어가던 그 몇십 분의 값진 순간이요. 황금도 명예도 생명도 귀치 않으오니 백장주 씨, 다음에 만나면 저도 한번 당신을 시험해보고자 하는 바 있사오니 그것은 소생이 보고 있는 눈앞에서 문제의 러브레터와 똑같은 문구를 당신의 왼편손이 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윤세훈. 피해자 자신이 범인? 순간 황달수의 입술이 해죽하고 벌어진다. 그런 깜찍한 년. 제가 제 왼손으로 쓴 편지를 제가 보내놓고 황달수는 그때야 비로소 30초 만에 한 번씩 테이블 위를 날아오던 백장주 양의 한숨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던가를 짐작하고 백양의 연애비상술에 혀를 차지 않을 수 없었다.